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과 세상에서 소개할 분은 무려 17차례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통해서 무려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 분입니다. 오늘 1980년대를 풍미하며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을 우리에게 영원히 안겨준 유명우 선수와 함께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은 한국이 나온 영원한 복수의 영웅, 우리 유명우 선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예. 특별히 그 한국 복싱의 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예.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대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세계 챔피언 유명우입니다. 저는 복싱이 고향입니다. 복싱이 고향이고 영원한 복싱인으로서 권투에 묻혀서 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신인 유망주 육성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 우리 유명우 선생님을 뵈니까 이게 귀여운 그 악마라는 애칭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인상이 또 친근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말씀 속에는 아주 역동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현역 시절보다는 한 10kg 정도 살이 많이 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만났는데 우선 제가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국내 프로 권투 사상 타이틀, 세계 타이틀을 가장 오래 보유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17차례 방어하면서 한 6년 조금 넘게 타이틀 보유 기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6년 9일입니다. 예. 국내 프로 권투 사상 또 최단 시간에 프로 권투 사상 최단 시간에 KO승 그 기록. 예, 그렇죠. 세계 타이틀 방어전 하면서 최단 시간 1라운드 제가 2분 40 몇 초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거기에다 또 최다 연속 기록 36연승이죠. 36연승이요. 예. 또 최다 방어 기록 몇 차죠? 제가 17차 방어. 17차입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또 리듬 매치에 성공한 후에는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 세계 프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예. 뭐 세계적으로는 뭐 좀 있는데 제가 18차 방어전에서 일본 원정 경기에서 타이틀을 잃고 1년 후에 그 똑같은 선수하고 리벤지에서 다시 찾아와서 한 차례 방어하고 이제 반납했습니다. 그 선수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이오카 선수죠. 이오카 히로키라고 일본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유명우 선생을 만날 때마다 선수를 뵐 때마다 최고다, 최다다, 영웅이다, 승리다 단어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의 인기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고 계셨습니까? 뭐 인기 실감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챔피언으로서 챔피언 획득하고 들뜨지 말자는 생각으로 계속 차분하게 운동에 매진하고 있었고요. 뭐 길거리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서 챔피언이 되니까 인기가 많이 있어졌구나라고 느꼈지 뭐 거기에 인기에 많이 굉장히 연연하고 민감해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많이 알아보시고 사인해달라 그래서 많이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예. 영원히 겸손하시군요. 그 당시 그 마지막에 최대 대전료가 한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일본 방어전 할 때 한 18만 불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뭐 2억 가까이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얘기를 탁 하면 우리 매일 80년대 초반만 해도 항상 9시에 땡 하면 모 대통령 얼굴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년 중반으로 넘어서면서부터 거의
9시 뉴스 땡 하면은 유맹우 선수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주말에는 특집으로 세계 타이틀 방어전이 중계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당시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기로는 이 철저한 분석과 또 이게 방심하지 않는 자세, 또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전자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1流급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한다는,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항상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성불복이라고 영원한 승리는 없다 그랬는데 이 손자병법의 책을 뒤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뭐 18차 때 일본 선수한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랜 방어전 끝에 자신도 모르게 그 나태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뺏기고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 그런데 사실은 그 부심에 그 12회전에 잘못된 그 판정 점수 뭐 10대 원래 10대 9였는데 9대 1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 그것도 뭐 저는 선수였으니까 뭐 심판의 판정이 판정 오기로 잘못됐다 그래도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 갖고 더욱더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예. 그 근투의 17자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특별한 본인 관리보다는요, 사실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체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이 제가 1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시합을 했는데 그 10kg 감량을 하면서 링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습에만 매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링에 올라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노력이었다. 연습이었죠. 뭐 많은 땀이 링 위에서 피를 적게 흘리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통 그 체중이 유맹우 선수의 한 59kg 정도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상시에는 한 59kg 나가고요. 시합할 때는 이제 49kg가 한계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감량을 한 10kg 정도 해야 되죠. 그 49kg보다는 0.01kg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하가 돼야죠. 그래서 사실 1m 65의 남자 체중에 48.98, 48.99를 지킨다는 것은 좀 좋게 이야기하면 독종 아닙니까? 사실 감히 그 상고에 비유할 만큼 고통스럽죠. 사실 아침 노동하면서 제가 챔피언인 입장에서 정말 감량하느냐고 못 먹는데 또 운동을 시합을 위해서는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을 우리 복싱 선수는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시합을 펑크 낼 수는 없으니까 어디 지나가는 차가 와서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들 정도로 고통스럽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링에서 승자가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제 보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너무 기쁨이었죠. 예. 그 당시에 CF에 출연함 하셨죠? 음료 CF에. 맞아.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 그 이마룡 씨인가? 이마룡 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CF 그래도 근투 선수 중에서 CF가 나오신 분은 내가 보기에는 홍수환 이후에 우리 유맹우 선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김태식 선배도 트럭 선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말이 17차지 정말로 그것도 그 국내 챔피언 17자도 참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적인데 세계 타이틀 17자 그것은 정말 사람의 그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거거든. 기억나는 선수 어떤 선수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경기는요.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목표가 세계 챔피언이고 꿈이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85년도에 미국의 조이 올리버라는 선수를 꺾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그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죠. 그렇죠. 예. 또 그 1차와 8차 상 때 호세데 헤우스. 그렇습니다. 제가 1차는 수원에서 했고 또 그 선수와 지명방어전을 또 8차에 대전에서 또 시합을 치렀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해수수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경기 중에 기를 맞았는데 경기 중에 이제 고막이 터져갖고
애를 먹으면서 시합을 했던 뭐 아무 소리 간중에 그 함성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고막이 터져갖고 위잉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8라운드 정도였었는데 15라운드까지 이제 시합을 끌고 갔던 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그 호세데 헤우스는 예. 그 푸에르토리코 선수였죠. 경량급 선수인데 굉장한 강펀치 소유자였어요. 최고였죠 그때. 뭐 80% 90% 정도 뭐 네, 80% 이상 펀치력을 지닌 선수였었어요. 예, 자랑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또 이오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에서. 이호카 선수, 전 사실 20차 욕심 같지만 20차 방어전하고 무패인 상태에서 벨트를 풀려고 했는데 18차에서 그만 타이틀을 잃는 바람에 굉장히 이게 여태까지 제가 방어전 오래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굉장히 자포자기했는데 많이 방황도 하고 하면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다시 벨트를 찾아와서 반납을 하자. 그래서 리턴 매치 할 때는 정말 17차 했던 그런 정신력이나 운동량보다 훨씬 더 배가 되는 연습을 준비를 해서 다시 가서 찾아와서 또 이렇게 다시 탈환할 수 있어갖고 너무 행복했고요. 팬들한테 즐거움을 준 것 같아갖고 기뻤고요. 그 이오카 선수에게 한번 졌을 때, 예. 타이틀을 잃었을 때, 그때 사실 또 뭐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 뇌리에는 그때 타이틀을 잃고 다시 리턴 매치로 찾는 거 정말 기억에 남거든.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드라마 같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시련이라고 타이틀 뺏기는 게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갖고요. 예. 우리가 이제 90의 5판으로 그 20차 방어까지 무패로 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명예롭게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오카에게 판정성으로 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많은 방어전을 했지만 그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여기서 이게 전부인가 여기서 끝나는가라고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아깝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말 피나는 노력해서 다시 탈환했을 때는 17차 방어를 했던 그런 상쾌함보다도 오히려 더 큰 배가 되는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한 16차까지 잘 했으니까 요령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미 선수나 그런 선수들보다는 동양권 선수들이 조금 상대하기가 쉽다라는 제가 이제 저는 뭐 도전자는 다 똑같은 도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제 자신도 모르게 나태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대결을 위해서 11